안녕하세요. 방청객은 많이 안 계신데 온라인상으로 많이 계신가 봐요. 970명? 어제 저희들은 그 입학 설명회를 그 코엑스에서 했는데요. 990명 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 한양 인터칼리지하고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인터칼리지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에서 뭐 이런 유형 1, 유형 2 안 하면 뭐 안 된다라고 계속 푸시를 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2013년에 그럼 이제 좀 이제 격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총장님도 이 이제 한국의 대학 교육이 정점을 찍지 않았냐. 즉 여러 산업 부문에 보내는 중급 기술자, 중급 지식 노동자들을 생산해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성공했지만 과연 우리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냐. 그럼 앞으로의 대학 교육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작년 초에 숙제를 주셨고 그 와중에 이제 유형 1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렇다면 제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가장 큰 노력은 인터칼리지라는 융합교육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한양대 전체 교육 과정을 뜯어서 다시 재조합시키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한양대는 인터칼리지가 이제 스프링보드가 돼서 전체 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이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조사했던 건 도대체 학생들의 멘탈 모델이 뭐냐, 즉 뭐 질문 우리 박선아 연구원님께서 보내준 질문에도 있더라고요. 전공 쏠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으면 뭐 하나님이죠. 그걸 막을 수 있는 저희들의 연구 방법,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의 생각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전공 선택의 기준은 지금 엄마 아빠한테서 나옵니다. 너 취업해야 되니까 컴소를 가야 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가도 프로그래머로 나가거나 메카라구베 같은 전문 프로그램의 영역으로 가는 만족도는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졸업만 하죠. 즉 아까 앞에서 배 교수님도 발표했지만 정확하게 이제 학생이 성공하지 않으면 인구 구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즉 실질적으로 한양대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수의 학생을 일부러 실패시켜 나가면서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20여 프로만 성공하는 학생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면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멘탈 모델 또는 학부모의 멘탈 모델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3개입니다. 나 전자과 가서 전자과로 졸업할래.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애들이 없을 수가 없죠. 두 번째가 이제 탐험형 정도인데 나는 한두 개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즉 내가 뭘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야 전자과를 가야 되지 않아? 근데 너는 경영학과도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친구를 좋아하네. 그럼 이 학생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양대의 학과 구조에서는 뭐 문과를 할 수도 없고 이과를 할 수도 없고 다중전공을 한다고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그런 상황이죠. 개척가형은 아주 얘네들은 좀 또라이 같은 애들인데 있습니다. 가끔 정말 창조적인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을 키워주는 교육은 한 번도 한양대에서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를 조사했죠. 외국 대학도 이런 외국 애들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냐. 그 걔네들도 뭐 이런 걸 조사를 했겠지? 봤더니 대충 미국 같은 경우가 초지일관형이 한 60%에서 65%, 탐험형이 한 20%에서 25%, 개척가형이 한 10에서 15%. 요 지표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장표의 마지막 장에 한양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의 숫자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초지일관형은 40%, 지금 현재 60-70%에서 이만큼 줄어들겠다. 결국 전공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즉 너는 원래 전자과를 가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 아니야. 네 열정은 다른 데에 찾을 수 있어. 네 열정은 내가 봤더니 너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 이런 일련의 교육 과정이 탑재되지 않으면 공학적으로 아무리 전공 쏠림 현상을 분반을 통해서 조정하거나 교강사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미국식 제도가 아닌 한 한국의 문화에서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연구의 결과였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칼리지라는 유형 1,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유형 1은 저희들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인터칼리지를 위한 융합적 교육 제도를 만들면서 그게 나머지 전체 학교에 퍼지지 않으면 한양대에는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한양대는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있고, 교수들을 움직이려면 대학원이 성공해야 되는데, 대학원이 성공하려면 초지일관형 학생을 안 뽑을 수도 없고 안 교육시킬 수도 없습니다. 3, 4학년 때 그 전공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초특급 기술자들을 개발하기 위한 초지일관형 교육 모델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62개의 과가 모여있는 한양대는 다학제적인 탐험가형을 키워낼 수 있는 역량도 됩니다. 음대도 있죠. 우린 예술체육대학도 있고 연극영화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가형은 안 만들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총장님께서 늘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야 정말 창의적인 인재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한양대의 교육은 이제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의사결정할 때 세상의 모든 의사결정은 상황에 의한 의사결정이지 뭐 원칙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한양대는 이 세 개를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갔죠. 물론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디테일하게 그러면 요 안에 써 있는 전공 특화 교육 과정이 뭐냐, 학과별 전공 핵심 교육 과정은 뭐냐, 이건 커넥션 모듈은 자기가 잠깐 언급하긴 하겠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한양대의 교육 실험이 성공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한 건 아니고요. 각 과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런 베니핏을 줄 수 없다. 반대로 이런 채찍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제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임 시수를 추가해 드리거나 온오프 라인을 동시에 개설하면 시수를 추가해 드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재 학점의 일부분을 줄이면 교수님 전체의 책임 시수를 줄여드리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 2학기에 교수님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한양대의 교육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초점을 잠깐 뭐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초점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융합교육, 특히 인터칼리지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바라봤던 가장 중요한 탐험가형 인재 또는 개척가형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하는,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체인지 메이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멘탈 모델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이 학생들은 취업용, 커리어리즘이나 크레덴셜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 자기가 좋아하는 열정을 찾아주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절대로 전작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교육 과정이 뭐 나머지는 뭐 좋은 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한양대의 핵심적인 교육 과정, 인터칼리지에서 추구하는 교육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대학하고는 독특하게 다른 건 저희는 2학년 때 일반 학과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전공은 2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2학년 1학기 때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뭐 자기가 조금 더 인터칼리지에 남아서 새로운 다학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맛보고 싶다. 예를 들면 지금 의과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과학 프로그램, 의사과학자 아닙니다. 의과학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와 뭐 일부 인문대 교수님, 특히 언어학 하시는 분들과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인텔리전스 퓨처 지능과학 프로그램, 기존의 하나의 학과에서 담당할 수 없는 다학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인터칼리지 위에 탑재시켰습니다. 결국은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복잡하고 다학제적인 융합 전공을 인터칼리지가 흡수해서 얘가 거대한 일종의 교육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끝에 뭐 노랗게 표시된 글로벌 유니버시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일반 학과의 교육 과정,
일반학과의 핵심 또는 특화 교육과정도 인터칼리지 위에서 놀게 됩니다. 결국은 인터칼리지 들어온 모든 학생은 자기가 2학년 때건 3학년 때건 언제든지 극과로 갈 수 있는, 극과로 간다는 건 극과의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간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인터칼리지에서 다학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간다고 하면 이 위에서 계속 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저희들이 커넥션 모듈이라고 한 건 조금 이따 조금 언급할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전북대에서도 발표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융합교육을 받았을 때 교수님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과연 얘네들이 depth of knowledge가 있을 거냐. 그래도 미적을 배우면 미적은 한 권은 끝내야지 얘가 뭘 아는 것처럼 보일 텐데, 결국 그런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뒤에 잠깐 더 설명할 수 있지만 굉장히 디딤돌 교육과정처럼 또는 징검다리 교육과정처럼 1.5학점짜리, 드디어 이제 한양대에도 소수점 학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5학점짜리 8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코어는 아주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또는 AI에 접근할 수 있는 8주짜리 코스를 6개를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지능과학으로 넘어가게 되고, 휴먼 코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뭐 해부학이라든지 8주짜리입니다. 굉장히 짧은 프로그램을 4개를 들으면 의과학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인터칼리지 학생뿐만 아니라 한양대의 모든 학생에게 오픈할 수 있는 디딤돌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1학년 교육과정, 그러면 인터칼리지 250명에게는 뭘 가르칠 건데,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은 철학적인 파트에서는 시스템 띵킹과 디자인 띵킹이라는 걸 한 학기 가르치고요. 메이크 코어 파트는 2학기 교육과정으로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뭘 만들 수 있는 능력,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교과목이 인터칼리지의 철학적인 교과목을 구성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유니파이드 시스템 사이언스는 물리화학 생물을 하나의 교과목에 8개의 씬으로 32주차짜리 1년짜리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뒤에 장표로 설명드릴 거고요. 캘큘러스 인 컨텍스트는 미적분학입니다. 미적분학을 기존처럼 책 한 권 띄면 미적분학을 끝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서 아까 다른 대학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공 소개를 유니파이드 시스템 사이언스와 캘큘러스 인 컨텍스트와 그리고 크리티컬 익스프레션에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공 세미나를 저희들이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교수님들이 자기과 소개하고 그냥 갑니다. 어차피 프리미엄 학과인 전자과, 컴소,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설명 안 해도 학생들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깊이 있는 설명도 안 해주세요. 결국은 저희들이 칼큘러스 인 컨텍스트나 이런 유니파이드 시스템 사이언스 교과목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뭐냐면, 자, 경제학과에서 캘큘러스 쓰니 안 쓰니? 쓴다. 그러면 너희들이 와서 일주 동안 경제학에서 쓰는 캘큘러스를 가르쳐라. 안 하면 우리 인터칼리지 학생에게는 경제학이라는 소개가 가지 않는다. 유니파이드 시스템 사이언스에서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생명공학도 있고요. 푸드 사이언스도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는 푸드 사이언스는 우리가 만들어낸 과학 교과목 씬 안에 너희들이 푸드 사이언스를 인서트하지 않으면 또는 소개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푸드 테크놀로지에 접할 기회가 없다. 즉, 너희들은 물리화학 생물을 통합해서 새로운 관점을 지시하는 푸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유니파이드 시스템 사이언스를 통해서 너희 전공을 소개하라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즉, 이 다양한 교과목들이 결국 다 전공 소개 교과목들로 구성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스파크라는 건 영어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8개월간 제공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장표가 끝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한양 인터칼리지 들어온 애들은 두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다중 전공이 있고 주전공이 있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마지막에 졸업장에 뭘 먼저 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48학점을 들었다. 두 전공 교과목에, 예를 들면 경영학에 48을 듣고 기계공학에 48학점을 들었다. 전공만 따지는 겁니다. MSC 빼고. 그러면 학생이 생각해보고 마지막에 난 기계과를 졸업하려고 하면 기계과가 위에 찍힙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다중전공을 하건 주전공을 두 개 하건 자기네들이 졸업장에서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2학년 때 다른 과를 갈 수도 있고 2학년 때 인터칼리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3학년 때 다른 과에 갈 수도 있고
인터칼리지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4학년 때 250명이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12학점짜리 트랜스 디스플리너리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즉 이 내용의 핵심은 내가 경영학과에 가서 2년간 공부를 했고 내가 기계과에 가서 2년간 공부를 했지만 마지막 4학년은 원래 나의 친구들이었던 나의 시작이었던 250명과 함께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내 전공이 나는 들어올 때 융합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2, 3학년 때 굉장히 특화된 전공 교육 과정을 받았어. 3학년 마지막 해에는 내 전공이 남들과 어떻게 협업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이끌 수 있을지를 완성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양대가 독특하게 만든 건 아니고요. 이미 UCL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어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작동하려면 이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제 저희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확신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프라까지 이 네 개가 선순환적으로 구성화되지 않으면 뭐 인터칼리지뿐만 아니라 한양대의 향후 교육혁신의 전략은 굉장히 틀어질 수밖에 없어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1년짜리 라이프 프로젝트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네 삶을 설계해봐라.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 인생을 살래? 라는 걸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화시킵니다. 즉 총 8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데요. 8개 뭐 그 부분 없네. 8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데 액티비티라고 저희들은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운동도 있고요. 돈 관리도 있고 단식도 있습니다. 단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세이빙도 한번 해보는 거죠. 물론 이 1년의 과정의 이론적인 배경들은 당연히 구성화됩니다. 그리고 2학기 때 가장 중요한 건 친구들하고 스트렝스 앤 위크니스 어널리시스도 합니다. 뭐 수업 분석 비슷한 거죠. 야 너는 내가 봤더니 자기 자신은 자기가 컴퓨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야 너는 컴퓨터에 가면 안 돼. 너 프로그래밍 싫어하잖아. 근데 자기는 엄마 아빠에게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된다고 항상 세뇌를 당하니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마지막에 오디세이 플래닝이라는 3가지 삶의 시나리오를 선정합니다. 3가지 삶의 시나리오는 그 안에서 뭐 실패했을 때 극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잘 풀렸을 때 설계할 수 있는 5년짜리 과정 등등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지금 현재 연구진들이 그 템플릿 등등을 아주 과감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아까 유니파이드 시스템 사이언스 그 맥락에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화학 생물을 그냥 개별 교과목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현상학 중심으로 그 씬을 각각의 과에서 개발하고 그 과들이 물리화학 생물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다양한 렌즈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총 8개의 씬이니까요. 32주차짜리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한 씬당 4주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 요게 이제 징검다리 교육 과정으로 1.5학점짜리 교육 과정으로 이제 요걸 기반으로 좀 부족한 부분의 기초 또는 어떤 관심사 부분의 기초를 밟고 2, 3, 4학년 인터칼리지 안에 있는 다학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터칼리지는 저희 총장님께서 늘 얘기하는 유형 1을 통해서 아래를 한번 터봤으면 이제 유형 2 같은 거 부담스럽다. 그냥 나머지 몇십 년 후에는 몇십 년 후가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한양대로 3,000명 뽑으면 안 되냐. 결국은 아래로 트는 전공 선택을 이번 유형 1에서 해봤다면 위로 트는 전공 선택을 인터칼리지의 3, 4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인터칼리지를 기반으로 한 교육 과정이 완성됐고요. 지금 현재 2가지 시스템을 뭐 질문 중에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존의 어떤 뭐 IT 말고 뭐 없니?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그래서 장표를 좀 넣었는데요. 일단은 뭐 LXP라고 했는데 대단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LMS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24시간 그렇죠. 24시간 뭐 주 7일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항상 연결할 수 있는 즉 모든 미팅을 대면 미팅이 아닌 비대면 미팅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 모든 프로젝트는 다 슬랙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50% 정도 개발돼서 내년 3월에 실시할 걸 기반으로 이제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줌이랑 파노토 연결해서 이제 거의 다 한 50% 정도는 완성했고요. 요걸 기반으로 이제 인터칼리지 학생을 가지고 테스트한 후에 요 시스템이 작동을 잘 한다면 이제 향후에는 전교생에게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학교 학생 성적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 기획에는 그냥 링크드인하고 붙이는 거랑 그 다음에 인터칼리지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러닝 저널들을 교수님들이 기술하는 걸 내용을 기반으로 저런 레이아웃에 뿌려주는 정도만 개발할 거고 2차 개발에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바라본 뭐 융합 역량이라든지 등등을 같이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 요게 이제 저희들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한양대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그 컴플렉시티가 있게 옛날에는 그냥 전자과 들어오면 쭉 졸업해서 전자과 졸업하면 아주 심플해서 솔직히 전공 교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예타나 보고 예타나 보면서 뭐 대충 이게 꿀 과목이다, 이게 어려운 과목이다, 선택만 하면 됐는데 이게 학생들에게 도전하게 하고 개척하게 하려면 교육 과정이 완벽하게 오픈이 되고 그 교육 과정이 10년 텀으로 저희들은 10년을 보거든요. 10년 텀으로 이 교과목이 언제 열리는지 그리고 내가 군대를 이때 갔다 올 거고 이때는 갭이어를 가질 거고 내가 돌아와서 이때쯤 이 교과목이 열리면 내가 무슨 과목으로 무슨 학위로 졸업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한 10년 정도 잡혀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10년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전공 수요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즉 수강 일정뿐만 아니라 수강 수요를 학생들이 이 전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입력을 받게 하고요. 과연 이 시점에 이 학기에 몇 개의 분반이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 항상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나 전자과에서는 항상 더 많은 분반을 못 만들어낸다.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미리 좀 예측해 보려고 모든 학생들이 인터칼리지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내후년부터는 한양대 모든 학생이 요 내용을 기반으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게 됩니다. 아카데믹한 라이프만 설계하게 되는 거죠. 요걸 기반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요 예측을 해서 전공 쏠림도 완화시키면서 언제 어떻게 몇 개의 분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개발하는 걸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어서 한 50% 정도 완성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인터칼리지의 교육 과정이 타이틀도 영어여서 혹시나 의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인터칼리지 학생들은 한국어 강의를 하냐, 영어 강의를 하냐? 일단 100% 영어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 교수가 영어로 전달하는 건 저희 총장님도 반대를 하시고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작은 컨텍스트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넓은 컨텍스트에서 바라보게 하려고 영어로 일단 교육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여기 써 있는 많은 대학들이 호주를 전략적으로 선택했고요. 호주에서 많은 학생들이 2학기 때부터 인터칼리지 올 겁니다. 반대로 우리 학생들은 인터칼리지 학생들은 마지막 한 달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를 여기 써 있는 대학에 가서 자기가 한양대에서 한국에서 배웠던 문제의식을 다른 나라에서 동일하게 그쪽 친구들하고 그쪽 교수님들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지지난주에 이제 요 대학들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아마 우리 학생들은 뭐 250명이 분산해서 여기에 가서 이제 좀 글로벌한 컨텍스트에서 좀 공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기억해 달라고 하셨던 것 중에 요 장표입니다. 회색으로 써 있는 게 현재 수준에서의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멘탈 모델입니다. 저희 인터칼리지는 70%를 즉 초지일관형이 70%인데 저의 꿈이지만 또는 인터칼리지의 희망이겠지만 30% 개척과형이 30% 탐험과형이 40%인 새로운 멘탈 모델로 개발하고자 인터칼리지 및 다학자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